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즐겁게 타는 것도 좋지만 혹시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 자전거 사고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전거 사고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사고도 같이 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자전거도 차로 보는데, 근데 또 의무보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면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뉴스 기사나 블로그 또 관련 영상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열쇠?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놓치는 보상 없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따로 자전거 보험을 안 들어도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요?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자전거 사고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연결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거 드실 때 월 보험료가 1,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추가되는 특약이거든요. 이미 2017년 기준으로 봐도 1,730만 건 이상 가입돼 있을 정도로 꽤 보편적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요. 그러니까 대인, 대물사고죠. 이럴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월 1,000원 미만에 1억 원 한도요? 야, 이건 진짜 꼭 알아둬야 할 정보네요. 근데 혹시요, 제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이 특약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요, 그럼 보상금도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보상금이 2배, 3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 그 범위 안에서 여러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해요. 이걸 비례보상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 1억 원 한도짜리 특약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고 한 건당 총 보상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보험증권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걸 놓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요. 제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 좀 안 좋아서 도로 문제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이 가입하신 상해보험이나 실손해로 보험, 이걸로 치료비 같은 거 보상받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지자체 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요. 그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시군구에서요,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개인 보험이랑 별개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또 치료비나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지역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진짜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죠. 와,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다니. 이건 진짜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시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이런 건 보통 그 자체의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용 중에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간과하기 쉬운데 중요한 게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이요? 그건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움푹 파였다거나 포톨 같은 거요? 아니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럴 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보통은 지자체겠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이나 뭐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관리 소홀을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증거 확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시설물 문제로 사고가 나면 관리하는 쪽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관건이군요. 확실히 사고 나면 정신 없을 텐데 사진 찍고 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이런 보상 절차들을 다 떠나서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진짜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전거도 차량으로 취급되니까 경찰 신고, 112 신고는 기본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길지 모르니까 공식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헬멧 중요합니다. 안 쓰면 본인 과실이 한 10%에서 20% 정도 더 잡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확보, 뭐 사진, 영상, 목격자 이런 거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 교환하는 거, 이건 필수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가입한 보험사, 아까 말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포함해서요. 거기에 사고 사실을 빨리 알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꼭 서면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하고 또 내가 사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 났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고라는 게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보험 내역 한번 점검해 두는 습관,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법적으로 차량인 자전거, 언젠가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다양한 선택지들을 통해서 각자 대비하는 방식, 이게 더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